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핀테크 기업 업스타트, 그 업스타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죠. 폴 구가 최근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내놓은 발언들입니다. 네, 기술 총괄 책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건데요. 저희 손에는 그 실적 발표 녹취록 중에서 폴 구 CTO가 미리 준비한 발표 내용, 그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좀 샅샅이 뜯어보면서 업스타트의 기술 발전, 특히 그들의 핵심이잖아요. 이 AI 모델,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또 발전하는지. 그렇죠. 그게 앞으로 성장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CTO 시각에서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빼고 딱 그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핵심을 한번 뽑아내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폴구가 발표 시작할 때 3분기 중에 모델이 좀 보수적으로 운용됐던 시기가 있었다. 이 얘기부터 꺼냈어요. 기술 책임자가 왜 이런 이야기부터 했을까요? 좀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네, 그러니까 3분기 특정 기간 동안에요. 업스타트 AI 모델이 평소보다 신용평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 이유로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모델이 아주 기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모델이 어떤 특정 위험 신호를 딱 감지하니까 일시적으로 신용 승인 기준을 높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단순히 그냥 경제가 안 좋아져서 보수적이 됐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 폴구 설명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게 단순히 외부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업스타트 모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설계 방식, 또 데이터 샘플링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분산 있잖아요.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기 사이클에서도 모델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걸 갖도록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들을 개발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들이 특정 위험 지표가 딱 포착되면 자동으로 모델의 어떤 신중함을 높였다가 최근에 그 지표들이 다시 안정화되니까 기준이 좀 완화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설명입니다. 뭐랄까 내재된 위험 관리 메커니즘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모델 자체가 학습된 패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위험도를 조절했다 이런 거군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자동 조절 과정에서 생기는 전환율 변동성, 그러니까 사업 운영상의 어떤 출렁임 같은 거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모델 보정 방법론 자체를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을 거의 한 50%나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죠. 50%나요? 네, 목표는 신용 성과는 그대로 딱 잡고 비즈니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AI 모델 운영이 이제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초기에는 예측 정확성 자체에 막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모델이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 특히 변동성까지 관리하려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폴구 설명은 그러니까 모델이 시장의 실제 위험 신호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통계적인 노이즈나 일시적인 샘플링 오류 같은 그런 원치 않는 요인에는 덜 흔들리도록 시스템을 정교화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측 능력과 운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아, 흥미로운 기록 0점이네요. 그 모델 보정 말고도 3분기에는 업스타트의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서 중요한 기술적 기반을 닦는 성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풀구가 좀 힘줘서 말했는데요. 먼저 핵심 사업인 개인 대출 분야부터 한번 보죠. 대출 가격을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요 로직을 병렬 처리 방식으로 재설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바꾼 거죠. 그렇죠.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순서대로 하던 큰 계산 작업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딱 나눠서 처리하게 만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지연 시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했고 이 개선 사항을 플랫폼 전체로 지금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더 빨라졌다.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용자는 물론 더 빠른 결과를 얻으니까 좋겠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속도 개선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호이구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지연 시간 단축이 업스타트의 핵심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첫째는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더 크고 복잡한 AI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둘째는 그 앞서 CEO 데이브 기로와드가 자랑했던 9,800만 건이 넘는 방대한 실제 대출 상환 데이터 있잖아요. 이 상환 이벤트 데이터, 이걸 AI 모델 학습이랑 실시간 추론에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 데이터가 업스타트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연료인데 지연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결국 AI 성능의 고도화로 이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진보라고 봐야 합니다. 아하, 단순히 빨라진 게 아니라 더 똑똑한 AI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 거군요. 그렇군요.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회수율 테이크 레이트 최적화인데요. 업스타트가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그러니까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해서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가치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회수율 자체를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동적으로 최적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상당히 영리한 접근법이에요.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수수료율 구조였다면 이제는 각 대출권의 특성이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수익률을 AI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폴 설명에 따르면 이 새로운 ML 모델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져요. 하나는 업스타트가 이미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한 대출자 그룹에서 모델 계산을 통해 창출되는 추가적인 가치, 예를 들면 더 낮은 부실률 같은 거요. 이걸 더 효과적으로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새로운 시장 세그먼트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가격, 그러니까 낮은 회수율을 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치 창출과 가치 포착 사이의 관계를 AI를 통해서 최적화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상황에 맞게 수익률을 조절하는 AI라니. 진짜 핀테크다운 발성이네요. 이번엔 고객을 확보하는 기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좀 흥미로운 진전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업스타트의 신용평가, 그 언더라이팅 모델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파트너사들의 다양한 시스템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클라우드나 API 기반의 디지털 파트너십 채널, 여기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일종의 호환성 문제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해도 파트너들이 쉽게 가져다 쓸 수 없다면 그 확장성에 큰 제약이 따르겠죠. 폴 군은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3분기에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데이터 변환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는 건데요. 데이터 변환 프레임워크.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데이터 만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번역기요? 네, 파트너사마다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나 시스템 환경이 제각각인데 이 프레임워크가 중간에서 업스타트의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싹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이전에는 좀 복잡한 연동 작업이 필요했던 파트너 생태계에서도 업스타트의 정교한 모델을 훨씬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모델의 이식성, 그러니까 포터빌리티를 극대화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핵심 파트너와는 협력을 통해서 해당 파트너의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더 큰 규모의 업스타트 모델을 직접 구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어요. 이건 파트너십의 깊이를 더하고 업스타트의 핵심 기술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기술 장벽을 허물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군요. 그럼 업스타트가 직접 고객을 유치하는 채널, 그러니까 직접 마케팅에서는 어떤 혁신이 있었나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폴 군은 마케팅 지출이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영향, 코절 임팩트, 이걸 정밀하게 특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예산을 최적화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어떤 광고를 보고 몇 명이 클릭했나 이걸 넘어서서 특정한 마케팅 활동이 정말로 신규 대출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그걸 인과적으로 분석한다는 건데요. 인과적 영향이라. 기존 방식이랑 비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였답니까? 폴구 발표에 따르면 초기 결과가 아주 고무적이에요. 기존의 교과서적인 마케팅 성과 측정 방식, 예를 들면 라스트 클릭 어트리뷰션 같은 거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동일한 마케팅 비용으로 발생하는 신규 대출 건수가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50%요? 네. 물론 초기 결과이긴 하지만 마케팅 예산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단순히 돈을 똑똑하게 쓰는 걸 넘어서 어떤 활동이 진짜 효과를 내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폴 군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신용평가 AI와 고객 확보 AI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용평가 모델이 뛰어나도 해당 모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효율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면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반대로 고객 확보는 잘하는데 신용평가는 부실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는 고도화된 신용평가에는 그에 걸맞은 고도화된 고객 확보 AI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건 업스타트가 단순히 개별 기술의 성능을 높이는 걸 넘어서 고객 유치부터 심사, 대출 실행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의 AI를 통해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AI로 아주 정교하게 엮어가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제 업스타트가 새롭게 힘을 싣고 있는 신규 상품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특히 그 홈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 HLOC 자동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6월에 주택가치를 즉시 평가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였을 때는 완전 자동 승인 비율이 1% 미만으로 아주 낮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비율이 아주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폴9에 따르면 9월에는 10%, 그리고 10월에는 약 20%까지 자동 승인 비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거죠. 정말 빠른 속도인데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개인대출보다 훨씬 복잡하고 서류도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자동화한다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폴9 역시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개인대출 시장과 비교할 때 주택담보대출 영역은 디지털화가 훨씬 덜 되어 있고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화가 훨씬 어렵다는 현실을요. 그래서 업스타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멀티모달 AI입니다. 멀티모델 AI라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AI, 그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업스타트는 이 멀티모달 AI를 활용해서요.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추출해야 했던 각종 서류들 있잖아요. 소득증명서나 재산세 고지서 스캔본 같은 거요. 그런 검토 작업을 실시간으로 자동화하는 시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위주였던 개인대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재된 비정형 데이터까지 AI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고질적인 비효율성, 그 덜 디지털화된 측면을 AI 기술로 정면 돌파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런 빠른 자동화 비율 개선 속도는 업계 최고 수준의 완전 자동화 주택담보 상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와, 기술로 기존 산업의 비효율을 깨려는 시도군요.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구세대출 분야를 살펴보죠. 여기서도 빠른 진전이 있었다고요. 네, 특히 9월에는 즉시자금 이체 기능을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자는 대출 승인 후에 평균 90초 안에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90초요. 네, 긴급하게 소액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편의성이죠. 폴구는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기대해도 좋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90초 만에 입금이라니 정말 즉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네요. 자, 지금까지 폴구 CTO의 발언을 통해서 업스타트의 3분기 기술적 성과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폴구는 업스타트의 기술 개발 파이프라인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3분기에 이루어진 모델 보정 안정화, 핵심 시스템의 속도 개선, 회수율 최적화, 고객 확보 기술 고도화, 그리고 신규 상품에서의 빠른 자동화 진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단지 개별적인 성과가 아니라 업스타트가 AI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업스타트는 CTO 폴구의 지휘 아래에서 AI 모델의 예측 정확성뿐만 아니라 운영 안정성까지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개인 대출 처리 속도를 높여서 더 정교한 AI를 위한 기반을 닦고 수익 모델 자체도 AI로 최적화하고 있죠. 고객 확보 방식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복잡하고 전통적인 영역까지 AI 자동화의 영역을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AI 같은 최신 기술 도입도 주저하지 않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 이걸 AI를 통해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같아요. 폴구의 발언에는 기술의 끊임없는 반복, 그 이터레이션과 개선이야말로 변화무쌍한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궁극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신용시장에서 승리하는 열쇠다. 이런 깊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일회성 기술 개발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진화하는 AI 시스템, 그 자체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시각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빠르고 AI에 기반한 기술 반복 속도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특히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이 학습하고 진화하는 속도 자체가 AI 기반 핀테크 기업의 진정한 해자, 모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업스타트 CTO 폴 구의 기술적 통찰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